저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오너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애초에 좀 출발을 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웹3 게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부르게 된 거기는 한데. 네, 안녕하세요. 웹3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보미입니다. 오늘은 웹3에서 효용이 높다고 자주 언급되는 섹터죠. 바로 게임에 대해서 플라네타리움 랩스 김재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플라네타리움 랩스 김재석입니다. 네. 2018년 때부터 이제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게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일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나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을 글로벌 퍼블리싱 하면서 좀 다양한 이제 웹3 게임들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웹3에서 도입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영역으로 게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우선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요? 예전부터 계속 주목받던 영역이라서 저도 네. 오늘 좀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제 이어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요. 블록체인 갖다 뭐 할까라는 접근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게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닿게 되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MMORPG나 이렇게 MMO 게임도 굉장히 좋아했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이제 그랬었었는데 대다수의 게임들은 꽤 많이 사랑받았었어도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운영하기가 어려우면은 이제 서비스가 좀 중단되는 좀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팬만 있으면, 커뮤니티만 있으면은 이게 계속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MMO 게임을 만들 수 없을까? 라는 접근에서 비트코인은 뭐 만드는 회사가 뭐 이렇게 있고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돌아가네? 그러면 이제 게임 히스토리도 여기다 담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게임 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되게 많은 이제 어떤 이슈들, 문제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게 더 있더라고요. 게임이라는 업이랑 가장 또 잘 맞는 어떤 이제 기술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나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 만들면서 활용을 해서 이제 좀 해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설파하고 있는 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요? 우리 온라인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늘 뭔가를 사냥을 하고 이제 골드를 얻고 경험치를 얻고 뭐 던전이 돌아가고 이제 그런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 생태계나 경제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코인이나 토큰에서 얘기하는 그 생태계 아니면 그 뭐 이코노미 관점에서 많이 닮은 점들이 있어서 출발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용이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2가 조금 더 기존 유저가 많고 좀 성공 공식이 많으니까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렇게 웹3 게임에 뛰어드시게 된 계기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웹3 게임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이제 팀하고 제 이제 니즈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릴 때 그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게임의 어떤 정보 사이트, 팬 사이트를 만들고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게임 팬 커뮤니티를 계속 키워나가는 일들을 했었어요. 네. 이제 취미 생활이었던 건데, 네.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이 대체로 이렇게 제작사들이 콘텐츠를 계속 내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좀 영세한 게임 회사들도 있었고 이랬어가지고 사실 커뮤니티끼리 알아서 노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릴 때 그 경험들이 이제 저 입장에서는 게임에서는 사실 그 콘텐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즐기는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오너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애초에 좀 출발을 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웹3 게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부르게 된 거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게임 제작 니즈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만드는 어떤 방법론대로 가는 게 나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웹3 게임이 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게임 콘텐츠들이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 파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파워들을 잘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잘 살려줄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웹3 게임이라는 포맷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게임을 해봤을 때 하다가 잘 모르는 거, 뭐 공략법을 찾는 것 빼고는 따로 뭐 엄청난 게임을
커뮤니티에 대한 니즈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그 웹2에서는 좀 뭐 그래도 돌아갔던 커뮤니티인데 네. 웹3가 됐을 때 더 잘 되는 그 커뮤니티 활동이 대충 어떤 것들일까요? 보통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많이 예시를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게임 경험의 어떤 확대는 사실 웹3 게임에서만 있는 거는 아니긴 아주 옛날부터 이제 게이머들끼리 있었던 건데 이제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모딩 활동, 게임을 좀 개조한다던가 게임을 확장을 해서 이거를 좀 더 다른 형태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제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워크래프트 3의 도타라는 커스텀 맵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오히려 지금은 뭐 워크래프트 3보다 훨씬 더 큰 이제 게임 시장이 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모딩 활동이라는 게 게임 콘텐츠들 굉장히 키워주는 이제 이런 활동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대부분 게이머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 콘텐츠들 가지고 뭐 이제 꼭 모딩이 아니더라도 뭐 2차 창작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소설을 쓴다던가 뭐 팬픽을 쓴다던가 뭐 만화를 그린다던가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카스 아츠에서 그거를 이렇게 정식 소설로 출간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들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확대가 있음으로써 뭐 기존의 이제 게임 제작사는 나 뭐 IP 홀더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팬들이 굉장히 이걸 즐기고 이제 노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수십 년간 이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죠. 이제 웹3 와가지고 큰 차이점은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활동을 이제 오너십으로서 좀 보답할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그런 게임들은 이런 모더들이 모딩 활동을 해도 사실 그거는 그냥 봉사 활동일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2차 창작도 오히려 좀 제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사한테 돈 들어오게 안 할 거면 너 하지 마.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는 사실 그런 창작 활동이 오히려 더 IP를 강하게 해줬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있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오너십을 같이 나누는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키워주는 커뮤니티들한테 더 베네핏을 이제 줄 수 있지 않을까 뭐라는 접근들이 사실 웹3에서 되게 핵심적인 거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까지 하셨을 정도로 찐성 유저셨으니까 오히려 웹2 게임의 한계점도 좀 많이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웹2 게임의 한계점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웹2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자와 이제 플레이어가 좀 많이 이렇게 분절돼 있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제 역할을 가진 관계로서 좀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작가주의가 되게 중요한 게임 같은 경우에 그걸 뭐 굳이 웹3를 갈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사실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 뭐 주로 이제 MMORPG들 중에서 좀 약간 그런 플레이어들 간의 경쟁이나 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웹2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재미들은 사실은 유저들끼리 계속 그 뭔가 이렇게 길드 경쟁하고 막 서로 뭐 PK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큰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이익은 이제 제작사가 다 가져가게 되니까 게이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언페어하다고 느끼는 이제 케이스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리워딩 할 수 있는 수단 뭐 없었으니까 그런 게 좀 쉽지도 않죠. 분리되어 있는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 웹3 게임에서는 좀 어떻게 구현되고 적용되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게임 제작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몇 명 이제 해커들이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였다라면 게임에 대한 어떤 기준치 같은 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게임 제작비 같은 게 엄청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행이 실패하거나 이제 그랬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타격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이제 창작성이 좀 제약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왔었었는데 제작비가 막 200억씩 300억씩 들면은 사실 이제 200억 300억을 사실 대줄 만한 어떤 파트너가 없으면 이제 그걸 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이제 그걸 대주는 파트너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수백억씩이나 쓰게 되는데 돈에 대한 어떤 이제 안전장치 같은 게 좀 필요하니까 이미 성공을 했을 거라 했던 어떤 그런 장르들로 한정될 수밖에 좀 없어요. 웹3 게임으로 오게 되면서 중요한 거는 제작비 같은 관점에서도 좀 커뮤니티랑 나누게 되는 면이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저들이 같이 모금을 해서 게임을 만들게 되는 것들도 그렇고 또 이제 제작비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게 마케팅비인데 웹3 게임에서는 마케팅비를 기존의 웹2 게임보다는 훨씬 더 적게 씁니다. 게임 커뮤니티의 성장을 돕는 이제 커뮤니티원들한테 사실 이제 그 오너십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게임을 더 알려주고 이제 플레이 인게이지먼트에 참여할 수 있게
이제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 쉐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제작 부담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걸 수백억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야심찬 기획들도 이제 어떤 커뮤니티 호응이 있어서 이들이 같이 좀 이제 모금을 하고 같이 이걸 홍보해주고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걸 실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오너십을 주면서 이제 그 커뮤니티한테 보상을 준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게임의 창작성을 좀 올려주는 좀 그런 효과들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인 크로니크에서 실제로 적용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나인 크로니크 정도 되는 게임을 처음에 이제 런칭까지 제작한다라고 보면은 제작비가 그래도 뭐 못해도 한 2~30억 정도는 드는 편이에요. 제가 막 거대 자본을 넣어서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저도 뭐 자본이 거의 없이 스타트를 했다 보니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금이 좀 많이 모자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제 프리세일을 하게 됐었고 프리세일을 하면서 게임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골드를 이제 팔아서 이제 초기에 저희 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했죠. 그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이랑 좀 달랐던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 카피를 주는 정도인 건데 이거는 이제 탈중앙 게임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런칭되고 게임이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에서 어떤 무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데 쓸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랑 거래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자원 자체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정해진 룰로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게임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초기에 참여해서 얻었던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나중에 크게 이제 여겨지는 거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샀던 가치에 비해서는 지금 뭐 수십 배 이상의 가치에서 이제 이제 유저들끼리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물론 이렇게 뭐 많이 올랐다고 팔고 뭐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팬들이 더 크게 이렇게 인게이지하게 되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거의 이제 프리세일 참여해서 게임 즐기고 있는 주들 지금도 이제 게임을 계속 즐겨주고 있고 오히려 더 커뮤니티를 키우는데 약간 좀 기여를 해주고 있어요. 게임으로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증거법적인 고민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냥 이 게임의 이제 재미와 이 게임이 앞으로 이제 커질 거라고 미리 좀 도와달라라는 관점으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게임이 많이 커졌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공들을 좀 나눠 가질 수 있게 돼서 초기에 참여했던 게이머들도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케팅비도 거의 쓰지는 않았었어요. 골드라는 게 좀 그 오너십을 쉐어링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게임을 플레이하고 친구들을 추천해 오는 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서 주고 어떤 참여자들은 자기가 이거를 홍보를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장학금을 주면 안 되냐 뭐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이제 네. 유저들도 있었어서 네.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이 친구 뭐 수만 명을 데리고 온 뭐 이런 일들도 있었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면은 진짜 한 80억에서 100억은 뭐 들였어야 이제 할 수 있는 도전들을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이제 비용으로 좀 해볼 수가 있었었죠. 비용 측면에서는 웹투 기업들이 좀 부러워할 만도 할 법한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웹투 기업들이 웹2로 게임을 출시했다가 웹3로 이제 도입을 하려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네네. 좀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커뮤니티랑 같이 어떤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게임 IP가 갖고 있는지는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뭐 예를 들면 NFT를 팔면은 뭐 돈이 약간 기대 심리로 돈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는 뭐 결국은 제작자한테도 안 좋고 유저들한테도 안 좋은 일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게임의 성격이 그런 이제 커뮤니티성들을 잘 담보하고 있는지를 먼저 잘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웹2적으로 제가 접근을 할 때 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런 오너십을 나눈다는 게 사실 꽤 이제 유의미한 인센티브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게임들도 뭐 토큰을 주면은 괜히 좀 지표가 다 좋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무수하게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네. 다들 이제 이름도 없이 파묻힌 것처럼 역설적으로 기존에 이제 그런 토크노믹스나 이런 부분들 없이도 어떤 게임의 어떤 재미적인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웹3 게임을 만들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어 로직에 대한 어떤 재미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더 엮어가면서 이제 시장에 공개해 나가는 뭐 그런 순서대로 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 게임
게임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 웹2 게임사들이 웹3 게임에 관심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또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한국이 제작 국가로서도 제작사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도 대한민국보다 게임 제작사가 많지 않고요. 대한민국에 1,500개 이상의 게임사가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게임사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뭐 웹3 게임 프로젝트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데서는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회사들 많은데 뭐 유럽 쪽으로만 가도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다 떨어져서 만드는 리모트 팀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 또 하나로는 대한민국의 이제 게임 제작자들이 신기술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 폰 나오면 다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업비트도 엄청 많이 하고 약간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제작자들의 성향에도 좀 반영이 돼 있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과거에 MMO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의 시대를 사실 이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리딩을 한 그런 역사들도 있었었고 뭐 그런 것들의 좀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웹3 게임이 이제 한국의 이제 제작사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좀 다른 나라 제작사보다 빨리 좀 적응을 해서 더 혁신적인 게임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웹3 차원에서 좀 시도하는 방향이 좀 국가별로 다른 것도 있나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중국 쪽은 좀 널리지가 좀 부족하고요. 왜냐면은 중국의 이제 웹3 게임 제작사들이 좀 표면에 이렇게 수면 위에서 활동은 많이는 안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도 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이제 한국, 일본, 미국 정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미국이 강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PS라던가 이제 이쪽 장르에서 이제 웹3 게임을 시도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테크 강국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선도적인 실험들은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특이한데 IP 강국이잖아요. 그 IP를 이제 사실 웹3적으로 푼다라는 게 그 기본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막 그 계약 관계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거를 막 이제 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옛날엔 좀 지레 포기한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실 이제 일본에서 NFT의 성공 케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콘텐츠 IP 이제 홀더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IP의 어떤 저작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풀 방법도 좀 이제 좀 액티브하게 연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되게 즐겼던 어떤 그런 IP들의 이제 웹3 진출이 아마 올해부터는 좀 많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지금 허용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아, 네,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약간 그러니까 오너십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황금이 가능하다라는 요소에 너무 좀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들도 거기에 좀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P2E라는 텀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은 돈 벌려고 게임하는 게 게임 즐기는 거에 대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너십이라는 게 뭐 약간 거래 가치는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한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의 어떤 거래 가치가 이제 결국 이제 현금으로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약간 여겨지니까 이게 좀 사행성으로도 좀 여겨지는 게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나인 코퍼레이션이 이제 나인 크로니클 제작 지원도 받고 뭐 이제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이제 한국에서는 좀 정식으로 출시를 좀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좀 많이 제한을 해서라도 뭐 이제 그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행성 중심으로 좀 바라보는 좀 그런 시야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뭐 해소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게임사중에서는 일부 자산을 NFT 형태로 사전 판매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 게임 좋아하시는 게이머분들이 많을 텐데 투자에도 좀 관심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끝으로 이런 게이머이자 또 투자자인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최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떤 이제 게임 프로젝트에 이제 일찍부터 참여를 하냐라는 거는 좋아하면 다 참여하는 뭐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근데 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선호도 이런 네. 것들이 저는 1차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심장이 뛰는 곳으로. 돈으로만 접근하는 뭐 팬들은 사실은 좀 중심으로 있다라면 저는 그 커뮤니티가 결속력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 게임의 어떤 정성적 비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팬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큰 커뮤니티로 성장을 하는데 좀 인내심이 좀 서로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약간 숫자적으로나 이런 걸 접근하기보다는 이 게임을 내가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좋아하는 만화책만 보듯이,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다르게 보기보다는 비슷하게 보는 관점을 가지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작자들도 사실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같이 도와주는 어떤 뭐 기관에 해당하는 파트너들도 저는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좀 견고하게 커뮤니티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가는 사람들로 좀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블록체인 뭐 웹3에서 나오면서 게임하면서 황금성도 있다,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나올 뿐인 거지, 사실 게임은 게임인 거고 네네, 그렇죠. 본질이 있는데 이제 새로 나온 게임 개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네, 맞아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게임도 그렇고 엔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산업이면 게임이면 게임에 집중을 해서 갔을 때 이제 본인이 뭐 그거 얼마나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볼 건가, 돈을 쓸 건가 말 건가도 달라질 수 있을 맞습니다.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웹3 게임을 웹2 게임과 비교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플라네타리움 레스 김재석 대표님 모시고 웹3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